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산업안전 일반 과목의 핵심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산업안전 교육에 적용되는 학습 지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학습 지도의 기본 원리에는 개별화의 원리, 직관의 원리, 그리고 통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개별화의 원리는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를, 직관의 원리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해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의 원리는 학습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반면 구체화의 원리나 주관화의 원리는 일반적인 학습지도 원리에 포함되지 않는 함정 키워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수공구 설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인간공학적 수공구 설계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여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기억, 리을, 미음입니다. 먼저, 손에 맞는 적절한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둘째, 인체 부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수동 공구보다는 동력 공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모두 고려하여 양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꺾지 않고 공구의 손잡이를 꺾어 설계해야 하며 손잡이 접촉 면적은 넓게 하여 압력을 분산시켜야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28번 문제입니다. 피교육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하고 급소를 강조하며 주안점을 두어 논리적 체계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진행 단계는? 이 문제는 TWI, 즉 직무교육 4단계 중 각 단계의 핵심 행동과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제시 단계입니다. TWI의 직무교육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도입 단계로 학습 준비를 시키는 단계이고 2단계인 제시 단계에서는 피교육자에게 작업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핵심 요소인 급소를 강조하며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3단계는 적용 단계로 피교육자가 직접 해보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 4단계인 확인 단계는 작업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교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급소 강조와 반복 교육은 제시 단계에 해당합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작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위험 예지 훈련 4의 진행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답은 3번 리을 기억 디귿 니은입니다.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라운 현상 파악으로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를 찾아냅니다. 2라운 본질 추구로 이것이 위험 요점이다라고 위험의 핵심을 파악하죠. 3라운 대책 수립으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마지막 4라운 목표 설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실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30번 문제입니다. 빛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조명과 빛에 관련된 물리적 개념, 즉 대비, 명도, 휘도, 조도, 반사율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색의 선명한 정도나 색깔의 강약을 의미하는 것은 채도입니다. 명도는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빨간색이라도 밝은 빨강과 어두운 빨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밝기의 차이가 바로 명도입니다. 나머지 대비, 휘도, 조도, 반사율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올바른 인체공학적 또는 물리학적 정의이므로 채도와 명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재해 조사의 1단계, 즉 사실의 확인 단계에서 수행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재해 조사의 기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재해의 직접 원인 및 문제점 파악입니다. 재해 조사의 첫 번째 단계인 사실 확인은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조치 내용을 파악하면 불안전 행동 유무에 관한 관계자의 사실을 청취하고 작업 중 지도 및 지휘 상황과 작업 환경 및 조건을 조사하는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재해의 직접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은 사실 확인이 모두 끝난 후 수행하는 제2단계, 즉 원인 파악 단계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재해 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올바른 재해 조사의 목적과 조사자의 기본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고의 재발 방지보다 책임 소재 파악을 우선하는 기본적 태도를 갖는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재해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종 재해의 재발 방지입니다. 책임 소재 파악을 우선시하면 관련자들이 사실을 은폐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절대 피해야 할 태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동정적인 태도를 갖고 목격자의 추측성 발언은 참고로만 하며 재해 발생 직후 현장을 보존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며 피해자에 대한 구급 조치를 우선하는 것은 재해 조사의 올바른 원칙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하일리히의 도미노 이론에서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닌 것은? 이 문제는 하일리히의 도미노 이론에서 3단계인 직접 원인과 2단계인 간접 원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하일리히의 도미노 이론에서 부적절한 태도는 직접 원인이 아니라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2단계 개인적 결함에 해당합니다. 불완전한 자세나 권한 없는 조작, 장난 등은 직접 원인 중 불완전한 행동에 속하며 불량한 정리 정도는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근로자 정기교육과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기계장비의 주요 장치에 관한 사항은 정기교육 내용이 아니라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에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 해당합니다.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보상 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모두 시행 규칙에 명시된 정기 교육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의 목적과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제도의 법적 수행 주체와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총괄은 사업주가 담당하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아닌 사업주가 총괄합니다. 관리 감독자는 실질적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주와 관리 감독자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항목을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리을, 미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조치 사항 및 고시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내역이나 평가 제외 대상 공종회의 내용은 위험성 평가 의무 기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록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 절차 및 원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보고, 체계와 현장 보존, 원인 조사 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누구든지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고 해서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생략할 수 없으며 원인 조사 주체는 공단 이사장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교육훈련기법에서 토의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다양한 산업안전교육훈련기법 중 토의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일방통행식 기법을 가려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강의법입니다. 강의법은 강사가 피교육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호작용이 주가되는 토의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법, 포럼, 심포지엄, 사례 연구 등은 참가자 간 상호작용이 있는 토의식 기법으로 분류됩니다. 교육 기법을 선택할 때는 학습 목표와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설업 등에서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기역, 니은입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핵심 직무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의 혼재된 작업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작업 시기 및 내용의 조정 목적은 능률 개선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이며 정보 공유 확인 대상은 안전관리자 간이 아니라 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상호 간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KOSHA 18001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주요 심사 용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인증을 받은 후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매년 1회 확인하는 심사는 인증심사가 아니라 사후심사입니다. 인증심사는 최초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의 정해, 심사원 양성교육, 연장심사, 실태심사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올바른 내용입니다. 심사의 종류와 그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규정의 일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과 주체를 묻는 조문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기역 추락, 니은 산업재해, 디귿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위험 요인과 그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 그리고 진단을 받아야 할 사업주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2번 문제입니다. 고장률에 관한 욕조 곡선, 즉 베스트 오브 커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신뢰성 공학의 핵심인 욕조 곡선의 각 기간별 특징과 보전 방식의 연결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욕조 곡선은 초기 고장 기간, 우발 고장 기간, 마모 고장 기간으로 나뉩니다. 초기 고장을 줄이기 위해 디버깅이나 버닝번 -인을 실시하고 피로나 노화로 인한 고장은 주로 마모 고장 기간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욕조 곡선의 Y축은 고장률이며 시간에 따른 평균 고장 시간은
MTTF입니다. 또한 예방 보전은 우발 고장이 아닌 마모 고장기 진입 전에 실시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부품의 신뢰도가 RTE-0.5T일 때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지수 분포를 따르는 부품의 신뢰도 함수를 보고 고장률, 확률 밀도 함수, 평균 고장 시간 MTTF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부품의 신뢰도가 지수 분포를 따를 경우 고장률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장률이 점차 증가한다고 한 4번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수식에 따라 올바른 계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람다 값이 0.5이므로 평균 고장 시간은 1 나누기 0.5, 즉 2년이 됩니다. 지수 분포의 핵심 특성인 일정한 고장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적용된 본질적 안전 설계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시스템 안전 설계의 핵심인 풀프루프와 FAI의 세이프 개념을 적용 사례로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정답은 1번 기억 풀프루프, 니은 FAI의 세이프입니다. 먼저 극성이 정해져 있는 전원 커넥터가 극성이 다르게 삽입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풀프루프, 즉 바보 방지 설계입니다. 반면 전기 히터가 넘어지면 저절로 꺼지도록 설계하는 것은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유지하는 FAI의 세이프, 즉 고장 안전 설계에 해당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작업 공간 배치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인간공학적 작업 공간, 즉 부품 및 제어기의 배치의 원칙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요소들은 분산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조종 장치와 표시 장치들은 함께 묶어 그룹화하여 배치해야인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요소일수록 사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배치하고 사용 및 조작 순서를 고려하여 배치하며 동일한 요소들은 기억과 탐색이 쉽도록 일관된 지점에 배치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작업 공간 배치 원칙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FMEA에서 고장 유형의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가용도를 평가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고장 유형에 대한 위험 우선순위 점수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FMEA 기법에서 위험성을 정량화하는 RPN, 즉 위험 우선순위 점수 계산 공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300입니다. RPN은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이 세 가지 요소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제시된 값을 대입하면 심각도 6 곱하기 발생도 5 곱하기 검출도 10은 300이 됩니다. 여기서 가용도는 RPN 계산 항목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RPN 계산 공식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서 고려되는 사용성, 즉 유저빌리티의 세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HCI, 즉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및 UI 설계에서 평가하는 사용성의 주요 척도 개념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사용성 평가에서 효율성은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저렴한 비용이라는 재무적 관점은 올바른 인간공학적 정의가 아닙니다. 학습 용이성, 기억 용이성, 오류 최소화 및 복구 용이성, 그리고 주관적 만족감은 모두 사용성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효율성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48번 문제입니다. 경계, 경보를 위한 청각 신호 선택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경계 및 경보용 청각 신호를 설계할 때 주파수, 강도, 변조 등 인간공학적 설계 지침을 명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배경 소음의 주파수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보 신호는 작업 환경의 배경 소음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면 은폐 효과로 인해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경 소음과 다른 주파수 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짧은 개시 기간의 고강도 신호, 효과적인 주파수 범위, 장거리 신호의 주파수, 변조된 신호 사용은 모두 올바른 청각 신호 선택 지침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결함수, 즉 폴트 트리가 다음과 같을 때 정상 사상 T가 발생할 확률은 단, 기본 사상 B, C는 서로 독립이고 발생 확률은 각각 0.1입니다. 이 문제는 결함수 분석 FTA 도면을 해석하고 OR 게이트와 AND 게이트의 확률 계산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0.109입니다. 최하위 어와 B는 AND 게이트로 묶여 있으므로 발생 확률은 0.1 곱하기 0.1로 0.01입니다. 이 결과가 C와 OR 게이트로 묶이므로 PT는 파 AND BPC 마이너스 파 AND BAND C로 계산됩니다. 즉 0.01 더하기 0.1 빼기 0.01 곱하기 0.1는 0.109가 됩니다. 각 게이트의 확률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4중 이 시스템의 신뢰성 블록도입니다. 시스템은 동일한 4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4개 중 2개 이상이 정상이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합니다. 시스템 신뢰도는 얼마인가요? 단, 모든 부품의 신뢰도는 0.9입니다. 이 문제는 병렬 중복 시스템 중 M out of N 구조의 신뢰도 계산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0.9963입니다. 이항 분포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4개 중 2개 이상이 정상이면 시스템이 작동하므로 전체 확률 1에서 0개가 정상일 확률과 1개만 정상일 확률을 빼면 됩니다. 즉 1-P0-P1로 계산합니다. 4개 모두 고장날 확률 P형은 0.1의 4제곱으로 0.0001입니다. 1개만 정상일 확률 P1은 4 곱하기 0.9의 1제곱 곱하기 0.1의 3제곱으로 0.0036입니다. 따라서 1에서 0.0001과 0.0036을 빼면 0.9963이 됩니다. 이항 분포를 이용한 신뢰도 계산을 숙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 일반 과목의 주요 기출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 분야에서는 수공구 설계 원칙, 예를 들어 동력 사용 및 양손 사용 고려, 손목 꺾임 방지, 그리고 시지각의 명도와 채도 구분, 작업 공간 배치 시 기능적 그룹화 원칙, FAIL 세이프와 풀프루프의 개념, RPN 계산 공식, 욕조 곡선의 특성, 그리고 이항 분포를 이용한 신뢰도 계산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심리 분야에서는 TWI JIT 4단계, 즉 도입, 제시, 적용, 확인 단계를 기억해야 하며 위험 예지 훈련 사하의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순서와 함께 토의식 교육 기법을 식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및 실무 분야에서는 하일리히 도미노 이론의 간접 및 직접 원인 구별, 재해 조사의 목적, 특히 재발 방지 우선 원칙, 위험성 평가의 필수 기록 사항, 중대 재해 발생 시 현장 보존 원칙, 그리고 KOSHA-MS 심사 종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핵심 키워드들을 잘 정리하시어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